그러면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정말로 이제 내가 집을 짓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과정들이 있고 주의해야 될 사항, 내가 좀 알아야 될 사항이 뭔지 한번 좀 여쭤볼게요. 집을 짓는 사전 준비 기간이 어느 정도를 잡으면 될까요? 사실 주택은 땅 찾는데 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요. 집을 짓는 기간은 그 설계에서부터 입주까지 1년 정도 보면 네. 꼼꼼하게 지을 수 있거든요. 네네. 설계 기간은 보통 주택 설계를 하는데 네. 한 5개월 정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리고 짓는 기간은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네.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날씨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테니까 12달 정도를 잡고 하는 것이 안전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 다음 또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집을 짓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준비 기간도 충분히 있는데 네. 주택의 종류는 너무 다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료도 뭐 목조가 있고 뭐 석조가 있고 어떤 종류의 주택을 선택을 해야 될지. 오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네. 건축 박람회 가서 재료 구경하다가 재료로 집을 지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료는 최소한 마지막에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네. 첫째는 그 지역과 그 땅, 그 땅과 이웃하고 뭔가 어우러지는 집이 좋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그냥 자기만 혼자 그냥 돈 들여서 잘났다고 저렇게 집을 지어놓으면 네. 동네 가면 욕먹습니다. 아. 가능하면 그 지역과 어울리는 스타일의 집을 찾아라 라고 하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 스타일을 생각하는 것도 좋은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주변 환경과 어울릴 거냐, 그게 그렇죠.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뵙기 전에 이렇게 좀 많이 찾아봤는데 생태 건축가라고 불리시더라고요. 네. 생태 건축이라는 게 개념이 어떤 개념일까요? 저는 아주 그냥 행복한 서로 관계, 네. 소통을 주제로 하는 건축이 생태 건축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예. 기술로 집을 지으려고 해요. 기술로 집 짓기보다는 먼저 집주인과 설계자가 인문학적으로 어떤 공간에 대해서 감성적으로 교감이 되고 그 공간을 잘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그 재료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공간 얘기는 다 어디가 없고 그냥 재료만 갖고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나중에 살아가면서 아쉬움이 많고 편안하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집은 기술이 아닙니다. 집은 인문학입니다. 자연과 어우러지는 집, 뭐 공간, 뭐 인문학적인 거 좋은데 금전적인, 경제적인 부분에서 또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집을 지금 짓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뭐 땅값이나 이런 건 빼고 네. 건축비를 어느 정도로 좀 예산을 잡고 시작을 해야 될까요? 집집마다 어떻게 짓느냐의 기준이 다른데 그렇죠. 그것을 집으로 평균치로 아파트처럼 얘기한다는 건 참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세컨하우스 정도로 사용하는 용도 정도 된다. 네네. 그러면 1억에서 한 1억 5천 정도. 총 건축비가? 총 건축비가. 몇 평 정도? 이제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예. 건물의 면적은 15평에서 20평 정도면 세컨하우스가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정도 같으면 1억에서 한 1억 5천 정도를 여유를 잡고 있으면 나중에 남으면 좋잖아요. 근데 하다가 모자라면 열받습니다. 그거 스트레스 받고 그 정도에서 준비하면 좋겠고 네. 만약에 내가 주거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한 30평에서 35평 정도 보통 되거든요. 네. 그런 거는 한 2억에서 3억 정도 이 정도 하면은 땅값을 제외하고는 큰 무리 없이 네. 구상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땅값하고 토목 비용은 빠져 있는 거죠? 빠져 있는 거기에 거죠. 플러스 되는 금액이 얼마 되는 거죠? 토목 공사 비용이라고 하는 거 있죠. 150평 정도라고 치면 네. 돈 1,000만 원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땅이 경사도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가 비용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거주할 목적에 한 30에서 40평 정도의 건축비는 아까 한 3억 정도 얘기해 주셨고 2억에서 3억인데 35평. 35평. 40평은 좀 많습니다. 아, 예. 토목 비용은 1,000만 원 정도고 그렇죠.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땅값만 땅값만 네.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사실은 금액적인 부분들이 저도 궁금하고 많이 고민을 하셨을 텐데 되게 클리어하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미처 못 여쭤봤던 것 중에 향후에 내 집을 짓겠다라고 마음먹은 분들에게 이런 것들은 조금 생각하고 있어라, 뭐 이런 거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수 문제와 길 문제가 두 가지는 반드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땅을 사더라도 또 그 땅에 어떤 그 건축적인 문제를 허가를 받고 어떻게 설계를 하면 좋겠는지 제가 꼭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좀 친한 건축사분이랑 계시면 그래서 여기다 땅을 집을 지어 사도 되겠습니까? 사도 괜찮습니다. 이런 확답받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현실적인 조언해 주신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잘 모르는 그런
예비 건축주들을 위해서 네. 우리 대표님께서는 행복 집짓기 학교 예, 이런 예, 걸 운영하고 예. 계시다는데 예. 그거 잠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료 강좌입니다. 아, 공짜입니까? 공짜입니다. 매월 하거든요. 넷째 예. 주 토요일 날 2시부터 5시까지. 과거에는 우리 집 짓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밥도 한 그릇도 주고 이런 네. 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정의 수가 너무 아쉬웠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좀 절실하게 좀 필요하다. 네. 라고 생각해서 행복 집짓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초심자들을 위한 책도 이렇게 이번에 출간을 했거든요. 시골 땅 집 짓기 성공 해부학이라는 책이 예. 이번에 지금 새로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책에 보시면 예비 건축주가 궁금해할 내용들이 이렇게 빼곡히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그 행복 집짓기 학교 궁금하시면 제가 여기 밑에다가 위치랑 그 연락처를 달아줄 테니까 여기로 한번 연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김용만 건축가님과 인터뷰였고요. 저는 그러면 현장에서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